안녕하십니까. 포스코 고등학교 포스코어 동아리 1학년 5반 1번 김민재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의 진자운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자의 등식성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는 뉴턴의 진자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바이킹 속 물리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제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진자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진자의 등식성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준비물과 실험 절차, 도구 제작 절차를 통해서 등식성 실험을 위한 도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하기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실험에서 진자의 등식성을 보일 것인데 그를 위해서는 주기를 세 가지 변수를 다르게 함을 통해서 주기를 각각 측정할 것입니다. 첫 번째 변수는 이 진폭의 각도, 두 번째는 이 추의 무게, 세 번째는 실의 길이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다르게 함을 통해서 주기를 측정해보고 비교하여서 진자의 등식성을 보이겠습니다. 실험에 대한 영상입니다. 네, 다음과 같은 진자운동 기구가 준비가 되면 진자운동 실험을 진행해 줍니다. 우선 변수는 다음과 같은 이 추들의 질량을 다르게 함을 통해서 이 진자에 달려있는 추의 질량, 그리고 이 선의 이 실의 길이, 그리고 이렇게 각도를, 그러니까 진자 운동을 시켰을 때 이 사이의 진폭의 각도, 이 세 개를 변수로 실험을 진행해 줍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추 하나를 통해서, 물론 자유롭게 진행해도 되겠지만 추 하나를 통해서 10g, 그리고 이 실의 길이인 25cm, 그리고 약, 약 50도 정도를 기준으로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자 운동을 진행했을 때 한 번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주기로 하여서 이 진자 운동의 주기를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은 이렇게 랩을 눌러줌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한 열 몇 번 정도 이렇게 시간값을 구해준 후 이 값들을 복사하여서 엑셀 파일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네, 복사넣기를 한 후 이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의 차를 통해서 주기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통해서 수식으로 나타내서 빠르게 주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기의 값들이 나왔고 좀 더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서 평균 값을 구해줍니다. 그러면 이 해당 값에 주기를 얻을 수 있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평균 주기, 그리고 이 실험은 25cm의 줄로 10g짜리 추를 이용하여 약 50도 정도의 진폭을 가진 채로 진동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실험으로 여러 번의 실험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25cm의 실로
10g의 추를 이용하여 60도짜리 진폭을 갖게 하여서 평균 주기를 1.05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20g 정도를 더 추가하여서 다른 것은 그대로 둔 채 20g을 추가하였을 때 평균 주기는 거의 비슷한 값인 1.047. 그리고 이 진폭의 각도를 더 늘려서 진폭의 각도를 더 늘려서 했을 때는 평균 주기가 1.08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것은 이 실험과 다른 것은 다 같지만 실의 길이를 다르게 함을 통해서 실험한 결과 평균 주기가 0.99인 값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질량, 추의 무게의 변화를 주었을 때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실의 길이를 변화시켜줄 때는 큰 변화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진폭의 각도를 변화시켜줬을 때는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방금 영상을 통해서 진자의 등식성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추를 이렇게 그림과 같이 매달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하나의 추가 운동하는 걸 단진자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추가 평행 위치인 O에 있다고 했을 때 이 추에 작용하는 중력의 값인 mg는 만약에 이때 있었을 때 작용하는 이 실에서 작용하는 장력인 t와 크기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어서 이렇게 진폭의 각을 이루게 된다면 두 힘은 중력과 장력은 평행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때 작용하는 중력은 mg sin 세타와 mg 코사인 세타 이 두 중력에 대한 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때 여기 작용하는 이 mg 코사인 세타가 아까의 mg처럼 장력 t와 평행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mg sin 세타는 이 추가 단진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이 추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마이너스 mg sin 세타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마이너스란 이 추가 점점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변이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mg sin 세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가 거의 0에 가까울 때 이 길이 x를 이 x를 이용해서 L분의 x가 mg sin 세타다라고 이 sin 세타다라고 유사값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를 이용한다면 f는 마이너스 L분의 mg x라고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후 k는 L분의 mg 등의 식들을 활용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이 다음과 같은 위에 있는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 t가 주기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력 가속도, 이게 이제 이 실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진자의 등식성을 말하는 것인 이 주기가 이 추의 무게 혹은 이 진폭의 각도와는 관련이 없고 오직 이 실의 길이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을 실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뉴턴의 진자 운동입니다. 먼저 실험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실험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턴의 요람을 활용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한쪽 끝에서 쇠구슬의 개수를 한 개씩 늘려가며 운동시킵니다.
다음은 양쪽에서 동시에 구슬들을 운동시켜 봅니다. 네, 이와 같이 뉴턴의 유람을 활용한 진자 운동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과학적인 사실은 탄성 충돌이라는 개념입니다. 뉴턴의 진자 운동에서 이 쇠구슬은 거의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 탄성 충돌이란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모두 보존되는 충돌의 종류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두 조건이 만족할 때 쇠 구슬들의 충돌에서의 반발 계수는 이론상 1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말은 즉슨 결국 이 두 물체 간의 상대 속도의 크기가 항상 일정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반발 계수가 1인 경우에 아주 중요한 신기한 특징인데, 두 물체의 질량이 같을 경우에는 충돌 후 두 물체의 속도가 완전히 교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그래서 이러한 운동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방금과 같은 뉴턴의 진자운동을 관측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쇠구슬들을 충돌시킬 때 운동한 물체의 질량과 같은 크기의 질량에 해당되는 구슬들이 같은 속도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보셨고, 그때 이제 처음에 충돌하도록 만들어서 이제 충돌된 그런 구슬들, 즉 반대 방향으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은 구슬들은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봐보자면, 네, 이와 같이 이 두 개에 해당하는 질량의 이 구슬들이 이렇게 어떤 특정한 속도로 충돌하게 되면 이거와 같은 질량에 해당하는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 이제 운동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얘네들이 같은 속도로 이동하게 되고, 만약에 완전히 보존이 됐다면 얘는 완전히 가만히 있었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 영상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속도를 거의 잃어서 거의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죠. 네, 이와 같은 원리로 이 신기한 운동을 설명해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바이킹의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진자 운동에서는 이 어떤 특정 각도 세타를 가질 때 이 중력 값을 mg 코사인 세타와 mg 사인 세타로 두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타의 값이 커진다면 말 그대로 사인 세타는 세타의 값이 커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 mg 사인 세타도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추가 즉 이 바이킹에서 가장 꼭대기에 올라갈 때 아찔한 느낌이 드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원리로 설명해 낼 수 있습니다. 바이킹을 탈 때 가장 꼭대기에서 아찔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그때 이 세타가 가장 큰데, 그럼에 따라서 이 단진자 운동을 하게끔 만드는 이 추에 또는 이 바이킹에 또는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이 최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서 가속도가 그 사람에게 작용하는 가속도가 최대값이 될 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느끼는 최고 점 위치에서 그 사람이 느끼는 속력 변화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찔한 기분이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맨 위에서 붕 뜨는 기분이 드는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이킹의 최고점에서 딱 떨어질 때 뭔가 무중력 상태인 것처럼 붕 뜨는 느낌을 주는데, 이 상태를 무중량 상태라고 말합니다. 최고점에서 사람에게 작용하는 이 중력과 이 가상의 힘인 관성력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평형을 느끼기 때문에 무중량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 결국 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이 우리가
순간적으로 부흥 뜨게 되면서 중력만 작용하고 이렇게 땅바닥이 우리를 받쳐주는 수직 강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람에게 작용하는 무게를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가 없어서 이런 무중량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주변의 진자운동에 대해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